안녕하십니까, 이현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이 이제 오늘 10일 딱 하루 서울 경선만 남았습니다. 어제 지난 9일 있었던 경기도 지역 경선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홈그라운드 2점을 살려서 아주 압승을 했죠. 과반수 이상을 얻어가지고 이미 사실상 후보를 확정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열리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엄청난 차이로 이낙연 후보가 역전하지 않는 한은 후보가 확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룰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없을 때는 결선 상위 2명을 상대로 결선을 가는데 이미 거의 50%, 54% 가까이 갔으니까 끝났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낙연 후보가 경기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선에서 내용을 보고는, 이게 지금 경선 불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하지 않고 원팀으로 참가하지 않고 경선 불복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참 점잖은 분입니다. 말씀도 배롭고 톤도 약하고 한데 이날은 상당히 좀 울분에 찬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어떤 불안과 위기도 정의로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당다운 가치로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경선이 끝나고 당의 혼란과 위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민주당 역사의 죄인이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당이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독재에 항거하고 진보, 젊은 층, 그리고 도덕성,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커온 당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화천대유 사건을 거치면서 완전 이게 상당히 지금 후보의 어떤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비리의 연루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좀 거스러 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고 안전하고 검증된 길인 이낙연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제가 쭉 봐온 대통령 후보 지명 어떤 그런 예비 경선을 보면 이게 후보가 중간에 검찰 수사를 받고 후보가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측근이 구속이 되고 또 자기 성남시장에 있을 때 있었던 대장동 어떤 게이트, 화천대유 이런 부분에서 직감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논란을 빚은 후보가 1위로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죠. 없고 이미 사실은 특히 여야 후보로 보면 1년, 2년 전에 예정됐던 후보들이 거의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결선에 가서 이제 여야가 맞붙어서 결과가 예상외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여권에서 1위 후보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자기가 개입을 했던 그런 대장동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비리 특혜 사건들이 지금 갑자기 불거지면서 지금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거슬러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경선이 되고 이 사람이 깨끗하다, 거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후보가 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수사 결과 뭐 기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화천 대유에 상당한 자금이 이재명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건이 터져 나와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민주당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청의 불의와 위선의 종합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불안과 위기를 청산과 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게 민주당 경선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청의 불의와 위선의 종합판이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진중권 교수는 이 대장동 게이트가 제2의 이재명 게이트다. 제2의 조국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청은 과연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나 있던 토건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일단 특검청이 불의와 위선이 종합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장 큰 당사자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제 뭐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그 이틀 전이죠. 서른 공동선대본부장이 이낙연 측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구속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사실은 구속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서른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덧붙이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질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재집권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하고 같이 연기를 시켜서 보면 이게 지금 경선 불복할 수도 있고 당분간 불복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 이거 마찬가지로 이낙연 대표가 경기도 경선하기 전날인 8일 자기 자신의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수십 년간 알았던 그 민주당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가끔 있다. 그 옛날에 자기가 처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청구를 받아서 추천으로 정계 입문했을 때하고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속상해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거야, 이재명 후보는 친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문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에도 해경군 김씨, 자기 집 사람이죠. 그 가명으로 그 해경군 김씨라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뭐 검찰 수사도 받고 했는데, 그 자기 유튜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사랑했던 민주당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조금은 그 점이 걱정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사이다도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요새 대장동이라는 비싼 사이다 값을 내고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정치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하거나 시원시원한 말 한마디로 될 것처럼 하거나 그럴 단계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전공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이낙연 후보의 어떤 의사라든지 서른 공동 선대위원장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해보면 승복하기는 힘들겠다. 오는 10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확신한다. 끝이 아니다. 패배가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 더 화려한 승리가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버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지더라도 이게 다시 역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반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걸 애둘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낙연 후보는 경선에 승복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애둘러 이야기한 겁니다. 이낙연 후보는 말이 빠르지 않고 상당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말이 점잖고. 그래서 깝깝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문 대통령까지 거명을 하면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뭔가 화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봅니다. 오늘 서울 지역 경선에서 마지막 경선을 어떤 또 연설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경기도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전으로 이야기했던 캠프의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이거는 경선에 절대로 승복을 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결과를 봐가면서 한 번 더 재기를 노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